최혜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치냐면 이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냐 아니냐부터 이야기하게 되는데 상당수의 대다수 법학자들, 헌법학자들은 위헌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 위헌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자기 사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운 말로 이게 내재적 한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권한이 있다고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써서는 안 되는 곳까지 자기 권한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간과하실 수 있는데 거부권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유가 사실은 이거예요. 뭐냐. 국회가 국민의 여론과 다르게 갔을 때 국회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케이스거든요. 국회가 행정부랑 다르게 갔는데 전체적으로 국회가 국민 여론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거부권 행사의 이유가 되는 건데 이건 완전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작은 윤석열 탄핵의 시작입니다. 이건 정확해요. 여기서 민주당이 탄핵을 못 해내면 민주당이 망하는 구조가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숫자만 보더라도 정말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까 김영삼 이전까지는 다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거부권 행사 숫자를 논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숫자를 다 합친 게 9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5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9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 2년 동안 10번을 한 겁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야, 저 국민의힘이 있잖아. 바이든 갖고 오잖아. 바이든도 11번 했다. 이미 다 끝났어. 2년 만에 이런 새끼는 처음이야. 어처구니 없네. 결국 이게 정권 침해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한테 아까 제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못하면 민주당이 뭐 위험해진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야. 지금은 빌드업 과정인데 이제는 진짜로 빌드업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오늘 정청래 최고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탄핵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이제 빌드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윤석열이 했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얘기를 그냥 그대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헌법 권한 남용이 위헌하고 위법한 짓이고 부정한 짓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명분은 쌓고 있어요. 지금 쌓고 있는 정도가 명분은 이제 민주당한테 왔지. 국민과 민주당한테 왔지.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위법이고 위헌이고 이걸 계속 뭐 부정이다 이야기할 때 탄핵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속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그 탄핵이라는 말만 싹 피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표현을 다 골라서 쓰더라고요. 뭘 조마조마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단어를 꺼내기에는 그렇지. 아직 좀 순서가 맞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예. 이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머릿속에 두 글자만 계속 생각하실 겁니다. 탄핵, 특검 거부자가 범인, 윤석열 최혜병 특검 거부로 범행 자백. 이게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이 이 헤드라인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유권 해석입니다. 사적 이해 충돌이 이유라면 헌법 위배다. 이게 이제 윤석열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린 거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참고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리포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시사방송에 한번 진출을 해보고 싶다. 나도 시사평론가가 돼보고 싶다. 그러면 제1번, 1번으로 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질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런 의견을 내놓은 건 굉장히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엄청 불쾌할 겁니다. 그렇지. 자기 그립이 또 약해지고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저께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로 거부권 행사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놈이 국민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특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 네. 그 이유를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 아니냐. 왜 특검 추천권을 야당한테만 주냐. 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야당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변호사협회 있어요. 이번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야당한테 추천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비슷한 사건을 최순실이가 헌재에다가 이거 위헌 아니냐 왜 야당한테만 주냐 했을 때 헌재가 내놨던 해석이 이거예요. 여당이 특검 후보 추천해서 이해충돌이 생기면 특검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무슨 말이냐? 요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당한테 주면 이해충돌이 생긴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이해 충돌이라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이해 충돌이고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레스에서 밝힌 그 자료를 자기가 직접 작성한 건지 밑에 부하들이 작성한 걸 자기는 읽기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는 것 같아요. 이게 앞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당한테 그러면 그 특검 추천권을 주면은 그게 그러면 그 수사가 공평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생기는 겁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특검법을 도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데 재밌는 게요. 대장동 특검에 나 저 장면 캡처하려고 엄청 힘들었네. 추경호 눈가라 한번 보세요. 추경호가 당시에 대장동 특검하자고 주장할 때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소환에 협조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 발족해서 수사를 시작하면 20-30일 안에도 큰 가닥을 다 정리할 수 있다. 대장동 특검 주장할 땐 이렇게 말했던 놈들이야.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특검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놈 더 있죠.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직접 나오셨네요. 정말. 용산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아니 왜 특검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반박을 지금 종편이나 모든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민주당이 원해서 만든 공수처가 있는데 왜 특검을 가져고 하는지 아직도 그 논리로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는 오래전에 혁파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수처장 지금까지 5개월 넘게 공석으로 놔두고 3개월 넘게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면 숫자로만 보면 8개월인데 이걸 이동안 다 증거 인멸할 거 하고 그 후에서야 무슨 수사를 하니 압수수색을 하니 하면 그걸 누가 끝까지 밀어주고 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걸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 측근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처음이에요. 역대로 김현철, 김홍업, 노건평, 이시영. 근데 특검 거부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가 있잖아요. 저건 내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검사와의 대화 보면은 막 조롱하는 놈들.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아, 나 진짜 너무 고졸 싫었어요. 대통령한테 학번 물어보는 새끼들이 검찰이었어. 그래서 그 검찰들에게 검찰 개혁을 설명하려고 노 대통령이 만난 거예요. 검찰과 현 정권이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결국엔 그것도 통과됐지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장외에 우리가 투쟁을 하잖아요.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맨 앞에 세우냐 안 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국민이 나서야 되는 상황.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상화란 말을 쓰거든요. 야 뽑아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안 돼요. 정치는 그렇게 안 돼. 국민이 먼저 나서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5일 날 집회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돼요. 그게 화요일 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영향을 끼칩니다. 국민이 나설 때가 된 겁니다.
이게 저는 좀 어려운용어로 트리거라고 봐요. 윤석열 거부권 행사한 게 이게 트리거라고 봐요. 쉬운 말로 방아쇠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땡볕에 어제 그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저것만으로 장관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민주당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야 6당이 다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개혁신당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발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최해병 이슈에 대해서는 개혁신당까지도 지금 특검 찬성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그 이야기 2부에 또 좀 깊게 하겠지만 저 자리에 민주당 아닌 다른 야당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다 들어있잖아요. 예. 이걸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예요. 그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거야.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간에. 어디 저 장면이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 야당들이 일치 단결해서 한 이슈로 지금 윤석열을 타도하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모든 야당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렇게 모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그 계기가 되는 건지,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파급력이 생기는지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도한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진짜 개념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5월 25일 날 오후 3시에 서울역 4번 출구 송행문 방향 여기 집회가 있습니다. 그날이 또 촛불행동 집회가 같이 있는 날이죠. 시간 차이가 있지만.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장소를 서울역 4번 출구로 잡은 이유가 뒤로 돌아 하면은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집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 집회를 잡은 게 장소를 잡은 게 촛불행동이에요. 이것도 말이 참 많은데 참 이해시키기가 어렵더라고. 촛불행동이요. 뭐 제가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윤석열 만나지 말아라고 시위한 거를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생색내기 딱 좋아요. 예. 지지층이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 만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명문 증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니까 계속 갈라치기 해가지고 진보 민주 진영을 한 20분열을 시켜놔. 그게 사람들은 꼴 보기 싫은 거야. 넘어가시고요. 국민의힘에서 어제 방송에 나온 유의동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받았을 때 얻는 게 훨씬 많다. 난 그 특검 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이 특검법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네, 이 사람은. 나는 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용서가 안 돼서 그렇지. 네. 근데 이해를 못 한다는 건 특검법 이 사안에 대해서 저 사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아니 반대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특검법을 찬성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가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것이. 그 이득이 국민의힘한테는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몰락하는 이걸 3개월을 늦추냐 6개월을 늦추냐 이 시간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결과는 똑같으니까. 근데 저 유이동이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당선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이동을 꺾은 게 바로 우리 평택의 김현정입니다. 그래서 유이동은 이렇게 이제 투표하고 이제 퇴장하면은 되는 네. 거죠. 네. 유이동은 그러면 윤석열 때문에 낙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국회 집회는 이준석 신당 안 나왔다는데요. 이준석 신당은 일관되게 이준석이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울며 불며 했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최혜병 특검에 관련해서 눈물을 보였던 사건이 있었고. 그 콧물 닦았던 그 그렇지. 기자회견. 그러니까 뭐 토요일 날 집회도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최소 10만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해병대 예비역들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 떨어진 사람들이긴 해요. 네.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데 뭐가 있냐면 해병대 그 예비역 그 모임 중에 국민의힘 권리당 아니 그 책임당원인가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 사람 나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라 그러냐면 최혜병이 전라북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출신인 정운천, 이용호 이거 찬성해 달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박주민 중심으로 해갖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요. 윤석열이 살떨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가 엄청 바쁘대요. 그러니까 당일 5월 28일에 재의결 상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모든 재적 의원이 다 출석하면 295명이 되는데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 명도 안 빠지고 295명이 다 출석하더라도 이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버튼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표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표소 들어가서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짜고 있는 전략이 그 제적은 하되 기표소는 들어가지 말자는 방향으로 지금 작전을 맞아. 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짠다고 하더라고요. LA 네. 추잡시는 새끼들. 근데 진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여론전이죠.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순직 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입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철수 실제로 찬성표를 눌렀던 김웅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총선 마저 한참일 때 조혜진 나와가지고 그렇죠. 민심이 너무 안 좋다. 조혜진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운천, 이용호 이런 사람들. 여기 이재명 대표가 심리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 니들이 양심 있으면 네. 여기 찬성표 눌러. 이 총 17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의결에 물론 이 결과는요. 통과가 되건 안 되건 윤석열한테는 날벼락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통과 안 돼도 문제, 돼도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17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체가 295석이고요. 범야권 다 합쳐가지고 180석이고요. 재의결 정족수는 197표입니다. 근데 여기에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5명 정도만 출석 안 하면 그냥 통과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기를 딱 한 표 차이로 통과되거나 실패하거나 안 되고 부결되거나 딱 한 표 차이로 결과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동요가 생기죠. 예. 표수는 나오는데 네. 그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몇 명이 찬성했는지 무기명이기 때문에 몇 명이 찬성했는지가 나오면 동요가 되죠. 전수조사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추경호나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 이유가 너 낙선했지만 공사 안 갈 거야? 이걸로 지금 딜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찍고 오는 거는 비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신을 좀 피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들은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왼손 글씨를 연습하고 있답니다. 안 들키려고.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요. 최근에 국회의장 경선도 봤지만 국회의원들은 대의 정치하잖아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잖아요. 기명 투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우리 민주당 내에서 그 당내 투표는 무조건 기명 투표하자 이렇게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저는 역으로 그 국회의사당 내에서 하는 모든 투표는 무조건 기명 투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인사에 관련된 투표는 무기명 투표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완전 다른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인사가 됐든 다른 법안이 됐든 무조건 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건 윤석열이는 지금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쫄릴 거 아니야. 네. 야당의 반응을 보면. 근데 그보다 더 쫄리는 게 재의결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선자들이나 뭐 낙선자들 모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지금 법리적으로도 윤석열 탄핵 사안 맞습니다. 야당이 어떤 식으로 지금 그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시작점이 25일 날 집회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탄핵으로 가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있잖아요.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도. 야당이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져. 그러면 그때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명분이 없거든요. 근데 민주당 등의 주도로 이 집회를 했는데 한 10,000명 나오고 끝. 그러면 그쪽이 기가 사는 거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어저께 밤에 그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를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거부권을 행사해버린 윤석열의 임기 단축을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요? 실현 가능성을 떠나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했거든요. 댓글은 여러 가지 달렸습니다. 근데 탄핵이 88%예요. 이건 뭐냐면 응징의 의미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렇죠. 응징. 국민 분노를 풀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윤석열로부터 뺨 맞은 기분. 그거 응징하고 싶은 거예요. 응징의 도구로 추미애도 쓰고 싶었던 거고 뭐 민주당을 뭐 다수석 만들어주고 싶었던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다음 정권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돼. 이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는 상황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임기 단축 개헌 또 뭐 스스로 사임 현실적으로요 세 개 다가 상황만 놓고 보면 어려울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지자들은 또는 정치인은 명분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난 제일 싫은 게 이런 거야. 국민의힘이 108석이나 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추천이 많으므로 불가능할 게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네. 박근혜 탄핵이요. 그 당시 민주당 의석은 130석밖에 안 됐습니다. 국민이 만들어낸 거예요. 바른정당을 만들어내고 국민의당이 찬성하게 만들어내고 헌법재판소의 보수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중도까지 포함하면 진보 쪽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국민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안 될 거야, 뭐는 안 될 거야, 뭐는 안 될 거야 아무것도 못해. 맞아. 진보 진영의 분들은 우리는 먼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100석밖에 안 되더라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다시는 거 보면 헌법재판소 때문에 안 될 거야. 국민의 의석이 108석이라 안 될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역사 못 바꾸는 거예요. 어쨌건 저는 윤석열에 있어서는 국민의 심정적인 탄핵은 시작되었다. 윤석열이 탄핵을 안 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생이었거든요. 민생까지 망가져 있습니다. 이럴 때 되면 사람들은 뭔가 정권 탓을 하고 싶어 해. 실제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님, 새날 구독자 500만 원하는 권리당원입니다. 주요 현안을 국민께 직접 호소하기에 이재명 대표님의 저녁 시간 생방송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발언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프로님이 당에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새날이 올 때까지 이재명 대표와 함께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10년 친구죠. 동지란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10년 친구예요.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번에 저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제가 그 상황 설명드린 적 있죠. 프로님 오세요 옆에 앉으라고 했을 때 제가 안 갔습니다. 네. 안 간 이유는 유튜브까지 옆에 앉힌다는 소리 보도 나오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유튜버가 KBS 뭐 프로그램 진행도 하는데. 아니 그게 문제가 네. 아니라 문제는 이재명을 나만 이재명으로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이재명은 모두 이재명이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를 이럴 수는 있어요. 막 졸라가지고 우리 방송에 출연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를 모시려면 관련돼 있는 유튜버들이 다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행사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N 길버트님, 이재명을 지키려면 열받아도 탈당 금지. 예.
정상적인 나라로님 모두들 응원해요. 좋은 나라 오겠죠. 지금은 이장님과 새날 보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런 분들이 많구나. 갑자기 힘이 확 나네. 고고 동물 탐정단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주호님 방금 깔끔하게 새날마켓에서 전라도 파김치와 논이 고등어 주문하고 라이브 시청 중입니다. 아우, 깔끔합니다. 항상 새날에 도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제가 미력하여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매일 시청합니다. 새날 화이팅이고요. 마차님 이뻐요. 예. 특별히 결론은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냥 이뻐요 하면은 당신 마차 빠야 할까봐 온갖 감사합니다. 정동주호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